나도 황혼 이혼할까? 요즘은 늦게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나이에 혼자 살아서 뭐하게? 다 후회한다던데. 그래도 매일 싸우며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황혼 이혼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충격적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삶은 순식간에 경제난, 외로움, 고립으로 무너집니다. 진짜 지옥은 남편이 아닌 이혼 후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맞이하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재앙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모은 재산이 반토막 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살아갈 노후의 자금 계획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전업주부로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혼 이후의 경제적 자립은 꿈같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남성 또한 연금이나 재산을 나눠준 뒤에는 월세방 전전하거나 반지하로 내려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노후 자금은 은퇴 이후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생명줄이 끊기는 순간 노인은 더 이상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지되던 의료보험, 세금 혜택, 공동명의 자산 등 모든 것들이 붕괴됩니다. 경제적 준비 없이 이혼을 감행한 수많은 이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함께 치명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병원비, 생활비 상승, 주거비 부담 등은 황혼 이혼 후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황혼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닌 경제적 추락의 시작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정적 해방을 선택하는 대신 삶 전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던 67세 박모 씨의 사례는 황혼 이혼의 경제적 파국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다가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며 단호하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문제는 곧바로 닥쳤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방으로 들어간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병원비를 계산하고 가스비를 내며 혼자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생활비를 남편에게 의존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편보다 적었고 별도로 저축해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유있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월세방 생활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병인을 쓸 여력이 없어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퇴원 후엔 약값 때문에 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난방비가 무서워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았지만 연령 제한에 걸려 거절당했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은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이혼 후 찾아온 자유는 잠깐의 착각이었고 현실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다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가족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한 상태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현재 구청의 긴급복지 프로그램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며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이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황혼 이혼은 자유가 아닌 가난의 문을 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이어지며 그 대가는 고립과 빈곤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두 번째 이유는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 하나였던 생활비가 둘로 나뉘는 순간 돈은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반으로 줄어든 자산의 2배로 늘어난 지출은 순식간에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는 폭탄입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연금, 저축은 이혼과 동시에 반토막 나며 재산 분할 이후 남는 것은 텅 빈 통장과 끝없는 공과금 고지서입니다.
삶의 마지막 챕터를 준비하던 계획은 산산조각 나고 여생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버텨야 하는 생존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작은 돈에도 예민해집니다. 물가 상승,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긴급 요청, 예기치 못한 수리비 등 크고 작은 돌발 상황은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괴물처럼 덮쳐옵니다. 특히 이혼 후 자존심에 무너져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 부족은 곧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모았다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내 인생을 살겠다며 이혼을 택한 선택이 내 노후를 망치겠다는 결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2세 윤모 씨는 이혼을 해방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남편의 잔소리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퇴직 후 두 사람이 집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눴고 본인 몫으로 아파트 전세금과 약간의 예금을 확보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전셋집을 구하고 여행을 다니고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딱 1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상하지 못한 것이 물가였습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였음에도 관리비와 공과금, 교통비, 식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등록한 문화센터 수업도 생각보다 지출이 컸고 여행 중 다친 무릎 치료비로 병원비가 수백만 원 들며 예금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윤 씨는 이혼 후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간병인을 부를 돈도 없어서 입원 중에도 혼자 화장실을 가다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외출이 어려워졌고 한때 즐기던 문화생활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전세금은 올라 있었지만 윤 씨의 예금은 다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재계약을 못한 윤 씨는 결국 구청에서 소개받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고 한 달 생활비로 겨우 버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식사는 간단하게 라면이나 찬밥으로 때우게 되었고 약값도 아껴야 해서 고혈압 약을 하루 건너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이제 사치가 되었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윤 씨는 매일 TV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친구에게 생활이 어렵다는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워 전화도 끊었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 당시 당당하게 내 인생, 내가 산다고 말한 것이 자존심을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 한겨울에도 보일러 대신 두꺼운 이불에 파묻혀 지내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냥 조금만 참을 걸, 그냥 살 거리라는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고 노후 자금은 자유가 아닌 생존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황혼 이혼은 노후 자금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망가뜨리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해방이 아닌 생애 전체의 리스크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무서운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황혼 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 이혼은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움의 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한 뒤에 기다리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들은 이혼과 동시에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로서 함께했던 지인 모임, 친척관계, 이웃들과의 정겨운 교류가 이혼과 동시에 어색함으로 바뀌고 결국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은 정막으로 변하고 정막은 외로움이라는 독이 되어 마음 깊숙한 곳을 잠식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그 고립감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 혼자 남겨진 집에서 쓸쓸히 TV만 바라보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주변의 시선 또한 무섭습니다. 저 사람 이혼했대라는 수군거림은 곧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거리두기로 이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 당연해집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집안에 혼자 남겨진 자신만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황혼 이혼은 스스로를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자발적인 유배가 되는 셈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69세 이모 씨의 사례는 이혼 후 고립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고집에 지쳐 이제 더는 못 살겠다며 황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TV를 보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전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딱 2달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이 다니던 부부 모임에서 혼자 되었다는 이유로 초대가 끊겼고 오랜 친구는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딸아이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랑 좀 참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전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과 함께 가던 재래시장, 동네 식당조차 이혼 후 혼자 가려니 어색하고 쓸쓸해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이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핸드폰을 붙잡고 누군가의 축하 메시지를 기다렸지만 정적만이 이어졌습니다. 문자는커녕 스팸 메일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하나를 사와서 촛불도 없이 조용히 먹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순간 자유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 결심이 결국은 아무도 없는 인생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말수가 줄고 거울을 보지 않게 되고 누구와의 연락도 피하게 되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연결해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주 1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혼자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해요라는 말은 너무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황혼이혼은 단지 배우자와의 결별이 아닌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착각했던 순간이 결국은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활력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황혼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네 번째 이유는 주거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이 주는 가장 무서운 대가는 단연 주거 불안정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지켜온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중심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함께 그 집은 흔적만 남은 추억으로 변하고 현실은 이사 가방 하나 들고 갈 곳을 찾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재산 분할로 내 몫의 돈은 손에 쥐었지만 그 돈으로는 내 이름 하나 붙일 집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파트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증금 없는 월세방은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한 쪽방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동안 남편 명의로 된 집에서 살아왔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절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현실에서는 이혼과 동시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일상입니다. 갑자기 시작되는 집 없는 인생, 이삿짐 센터 기사들의 차가운 눈빛, 중개업자의 이 나이에 혼자 사세요? 라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원하는 집은 너무 비싸고 감당 가능한 집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냉정한 현실은 이혼이 곧 노숙의 전 단계임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혼 후 집을 잃고 친정이나 자녀 집에 얹혀 살다가 갈등이 심화되어 또다시 쫓겨나는 경우입니다. 내 집 아닌 곳에서 눈치 보며 사는 삶은 결혼 생활 때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주거는 곧 삶의 안정입니다. 집이 있어야 삶이 굴러가고 마음이 놓입니다.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붕괴를 불러오는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6세 김모 씨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황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지겹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적금 몇천만 원. 김 씨는 아파트를 팔아 반으로 나눈 뒤 자신 몫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구했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남편 잔소리 없는 세상, 나만의 공간, 누가 뭐래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이사 첫날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면서 청소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관리비는 전보다 더 나왔고 겨울엔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잠을 청하기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4층 빌라를 오르내리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빌라 주위에는 편의점 하나 없고 버스도 하루 몇 번 안 다녀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조용해서 좋다고 위로했지만 2달쯤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 이웃들은 전부 끊겼고 동네 주민들과는 말도 섞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세 계약이 끝날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예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이미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추가 전세금을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월세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좁은 방에서 옷장을 2개도 못 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에는 햇빛도 들지 않았고 여름에는 벌레가 창문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새벽에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잠을 깨기 일쑤였고 하루하루가 짜증과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딸에게 연락해 함께 살 수 없냐고 부탁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도 빠듯해서요. 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요양원이나 고시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곳에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고 친구에게조차 자신의 주거 상황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혼이 자유가 아닌 집 잃고 떠도는 유랑민의 시작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은 삶의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그 뒤를 기다리는 것은 외로움이 아닌 생존의 위협입니다. 주거 불안정은 단순히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품위, 존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졌을 때 삶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센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황혼이혼이 노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 5번째 이유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단지 배우자와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참석하던 친구 모임, 부부, 동반 식사, 단체 여행이 이혼과 함께 불편한 공기가 감도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때는 편하게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어느새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대화 속에서는 자신만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가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나온 대화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은 집안일도 도와줘라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고 부부끼리 다녀온 여행 사진을 보며 웃는 모습이 괜히 얄밉게 보입니다.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초대해서 제외되거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모임 자체가 조용히 사라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내가 있어서 분위기가 좀 그렇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혼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특히 부부 친구들이 많았던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부부 중 한 사람과만 연락을 이어가기 어색하다 보니 아예 2사람 모두와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에 남은 친구들은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나는 그들과 대화의 주제조차 공유할 수 없습니다. 부부 여행, 가족 행사, 자녀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결국 혼자 남겨진 느낌, 그 소외감은 참을 수 없는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8세 정모 씨는 이혼 후 친구 모임에서 느낀 소외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한때 동네 유명한 부부 커플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식사하고 주말마다 등산도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황혼이혼을 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나 혼자 모임을 못 나갈 이유는 없잖아라며 예전처럼 모임에 참석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이전에는 웃으며 반겨주던 친구들이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고 부부들이 둘씩 짝지어 앉을 때 정 씨는 늘 테이블 한쪽 끝에 홀로 앉았습니다.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대화에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랑이로 시작되는 대화는 이혼한 정 씨에게는 조용한 폭력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모임 공지가 오지 않았고
뒤늦게 알고 전화하자 그냥 부부끼리 조용히 만났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정 씨는 전화를 끊고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그 후로 정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정 씨는 주말마다 TV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것이 유일한 일과가 되었고 웃을 일도 말을 나눌 사람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는 것도 어색했고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도 쓸쓸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친구는 남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고라는 말은 정 씨가 지금껏 겪은 모든 상처에 농축된 한마디였습니다. 황혼 이혼은 단지 부부와의 이별이 아닙니다.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흔들리게 만드는 무서운 선택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됩니다. 관계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자유는 사라지고 고독만이 남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혼 이후 친구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무서운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외는 생각보다 더 깊고 그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황혼 이혼은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인생의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찾아오는 건 행복이 아니라 막막함, 자유가 아닌 생존입니다. 남은 인생은 길고 돌봐줄 사람은 없으며 현실은 냉정하기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평온과 안정이지 혼자가 주는 환상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황혼 이혼은 사랑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 정말 준비되었습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라는 거냐? 죽을 때까지 애써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냐?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이 말들, 노년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건만 여전히 무언가를 해내야만 의미 있다고 강요받습니다. 늙었다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늙었다고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애써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누구보다 값진 인생이었습니다. 버텨낸 날들이 증명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기대도 내려놓고 당신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편히 숨쉬며 살아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깊고 뼈아픈 문장은 없습니다. 늙은 지금 더는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마디가 눈물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처절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에 주는 가장 진심 어린 위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쉽게 살아온 날이 없습니다. 잠 한숨 푹 자본 적 없고 몸 아파도 참고 일했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전부 미뤄가며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남편 잘 되라고, 부모님 눈물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버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여전히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지금도 몸이 아파도 참아야 하고, 손주를 돌봐야 하고, 집안일까지 맡아야 하는 걸까요? 당신은 이미 인생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아직 괜찮다고, 당신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도 또다시 고통을 견디라는 말입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괜찮잖아.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더 참아줘. 그리고 사회는 말합니다. 노인은 조용히 살아야지. 결국 이 말들은 전부 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에 충분히 바쳤습니다. 더는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하고 싶은 걸 해보고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고 충분히 견뎠고 충분히 버텼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주는 칭찬이 아니라 또 다른 사형 선고입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피가 마르도록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83세 정모 할머니는 평생 공장 일과 식당 일을 병행하며 자식 넷을 키웠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했으며 허리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몸이 망가졌지만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출가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나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 엄마, 이번 달엔 좀 힘들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스마트폰 하나에 빠져 할머니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매일 밥을 짓고 빨래를 돌리고 집을 닦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하루를 보냅니다. 나도 그냥 쉬고 싶다. 내 삶도 소중하니까. 할머니의 이 말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 모든 노인들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한마디입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결국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그토록 절망스러웠던 날도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밤도 가슴이 찢어지던 이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한때는 죽을 것처럼 아팠던 기억도 지금은 아련해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던 순간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때 그 감정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늙어서 병든 몸을 끌고 하루를 버티는 것도 외로움에 허우적대는 밤도 가족에게 잊힌 존재가 되어가는 현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쓰라리지만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거라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더 외롭고 더 참기 힘듭니다. 인생은 늘 그렇게 극단과 극단 사이를 오가며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시간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도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가고 미움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살아낸 내가 있고 버텨낸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늙은 지금 더는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지금의 슬픔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죽고 싶다는 말 하루에도 12번쯤 삼켰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던 세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명절의 적막함, 병원에 누워 누가 올까 기다리다 잠드는 날들. 이런 삶의 희망이 있을까 싶지만 시간은 늘 그렇게 잔인하게도 동시에 자비롭게도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숨만 쉬고 있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울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살아냅니다. 살아내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나면 또 어느새 지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앞으로도 이 고통이 반복될까? 두려워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무뎌진 기억과 깊어진 감정만 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진실은 이겁니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음은 고통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 많은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옥을 통과해왔고 그 모든 것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음조차 지나가는 시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괴롭고 힘든 이 시간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기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결국 남는 건 내가 살아낸 그 시간들입니다. 내가 울고 웃고 견디고 버티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낸 날들이 가장 값진 재산이 됩니다. 지금은 버겁지만 분명히 지나갑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85세 오모 할머니는 남편과의 50년 결혼 생활 내내 폭언과 무관심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에게조차 자신의 고통을 말하지 못한 채 모든 감정을 삼키고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을 때쯤 남편은 병으로 쓰러졌고 모든 간병을 오할머니 혼자 도맡았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에 도움은 없었습니다. 오할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졌고 여러 번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몇 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근데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잘못된 길도 내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도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겁고도 따뜻한 위로인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그 실수들이 마치 죄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자식 키우다 잘못된 말 한마디, 젊은 날 선택했던 직업 하나, 버텨온 결혼 생활, 놓친 기회, 잡지 못한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렇게 끝도 없는 자학 속에서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도 나의 일부였다고. 그 시간도 나였고 그 선택도 내가 살아낸 삶의 조각이었다고. 인생은 항상 정답을 요구해 왔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옳은 선택만 해야 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옳지 않았던 결정이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고 실패했던 사랑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냉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쓰러진 기억만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거가 더욱 선명하게 가슴을 찌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졌기에 일어났고 이렇기에 간직할 줄 알게 되었고 아팠기에 누군가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길 속에도 사랑이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길이 곧 인생입니다. 고통스러운 선택도 놓쳐버린 시간도 모두 내가 직접 걸어온 흔적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건 실수였잖아. 하지만 그건 나의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고 대신 울어주지 않았고 대신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내 삶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잘못은 내 품 안에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후회의 날들이 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년은 정답을 찾아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날들을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이젠 그동안 미워했던 나를 다독여야 할 시간입니다. 그 선택도 그 실수도 그 눈물도 결국 나였고 지금의 나를 만든 재료들이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을 걸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가장 인간다운 빛이 납니다. 지금껏 견디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벌처럼 들고 살지 마십시오. 그 시간도 당신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헛되이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8세 이모 어르신은 젊은 시절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찍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시달렸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며 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과 살았느냐? 왜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티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길을 선택했을까? 왜 그리도 참고만 살았을까? 그러나 우연히 들은 라디오 한마디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잘못된 길도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 길을 걸으며 살아남았고 아이들을 키웠고 나를 지켰다. 나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이 어르신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이기도 합니다.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내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동시에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혼자 견뎌내야 하는 고독한 전쟁입니다. 누구도 대신 울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던졌을 때도, 마음속으로 무너질 만큼 힘들었을 때도 결국 끝까지 버텨야 했던 건 오직 나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이 무관심할 때, 자식이 속 썩일 때, 친구가 등을 돌릴 때 그 누구도 진짜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칼바람 같은 세월 속에서 내 마음 하나 붙잡고 살아낸 그 모든 날들이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던 날,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뜨거운 눈물로 베개를 적셨던 날, 그래도 다시 일어나 밥을 하고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던 날, 이 모든 장면들이 내 인생을 만들어 온 피와 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내 삶을 쉽게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는 질문은 칼보다 더 깊이 찌릅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지독했고 얼마나 버거웠는지. 남들은 내가 놓친 것만 보고 못 이룬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이 자리에 섰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삼켜가며 살아왔는지. 내 삶은 단순한 흑백 사진이 아닙니다. 사랑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기쁨도 슬픔도 뒤섞인 복잡한 색깔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평탄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굽이굽이 뒤틀린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 길이 바로 나의 역사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내 인생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나만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더는 남 눈치 보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되는 나이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방식, 나의 속도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게 조언이라며 충고를 늘어놓습니다. 이제라도 뭐 하나 배워야지, 시간 아깝게 뭐 하냐. 나이 들어서도 계속 움직여야 늙지 않지.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살았던 삶의 무게를 아는가?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 싸고 남편 출근시키고 하루 종일 허리 굽혀 일하며 손에 굳은 살 박인 나날을 그들은 아는가? 밤이면 다리가 저려 잠을 설쳐도 병원비가 없어 참고 참았던 그 시간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가? 단 하루라도 내 삶을 대신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왜 나를 평가하려 드는가? 경남 창원에 사는 81세 김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 번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가족에게 외면당했고 결국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가리켜 인생 망친 사람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자식들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그의 삶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고쳐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자전거 무료수리 봉사로 이어졌고 지금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휠체어와 보행기를 고쳐주는 작은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길도 결국 여기까지 나를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살아온 길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꺾였지만 끝내 버티며 다시 꽃을 피운 인생이었다고. 늙어 인생을 너무 치열하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세상은 바쁘지만 내 삶은 천천히 흘러가도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시간은 숨 쉴 틈 없이 흘러가고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휴대폰 알람, 쏟아지는 뉴스, 분 단위로 쪼개지는 일정.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조급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 경쟁에서 내려올 시간입니다. 늙은 지금 더는 발버둥 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내 삶은 천천히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더 이상 그 말도 안 되는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는 뛰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들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릴 적에는 걸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뛰라고 했습니다. 달려야 성공한다고 했고 멈추면 낙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남들보다 늦지 않으려고 잠을 줄였고 가족을 위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사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늙은 내게 세상은 또 말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움직이세요. 그 말은 결국 죽을 때까지 조용히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왜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합니까? 왜 늙었다는 이유로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의 속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밥을 먹고 천천히 걷는 그 모든 순간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사는 삶만이 옳다고 누가 정했습니까?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멈춰 서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눈,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앞서간다고 하지만 그 길 끝에 행복이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나는 지금 천천히 걷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냉정합니다. 늙으면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천천히 말하면 답답하다고 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쓸모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억지로 자신을 다그칩니다. 발음이 어눌해지면 연습하고 기억이 흐려지면 책을 들여다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뒤처지면 버려질까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은 내가 정합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82세 양모 할아버지는 과거 대기업 공장장으로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정년퇴직 후 갑자기 멈춘 삶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잊을까봐 자원봉사, 지역 모임, 경로당 활동에 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노인대학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고 결국 1년 만에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하루를 가만히 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정원에 물을 주고 느리게 산책을 하며 비로소 살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양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도 나는 이렇게 천천히 살아도 충분하다는 걸. 구독자 여러분, 이제는 그만 애써도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은 이미 수십 년을 피가 마르도록 버텨왔습니다.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찢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낸 인생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었던 그 길을 당신은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편히 쉬어도 됩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조용히 사라지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늙었기에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아갈 자격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오롯이 당신의 손에 쥐고 천천히 따뜻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 꿈을 꿔 새벽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깨. 카톡 사진 바뀌었길래 심장이 철렁했어. 혹시 다른 사람? 전화 한 통에 온몸이 떨려. 그게 노인네야 사랑아리지. 노년에도 심장은 뜁니다. 문제는 그 뛰는 가슴이 사랑이 아닌 집착일 때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처럼 인연에 집착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오늘의 평화, 친구와의 관계, 건강한 정신까지 모두 앗아갑니다. 설렘인 줄 알았던 감정이 독처럼 변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노년에 피어난 감정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잃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 순간 모든 일상이 무너집니다. 눈을 떠도 허무하고 밥을 먹어도 목이 메며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쪼여들고 손끝이 저려오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한번 엇나간 감정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 결국은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마음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미칠 듯한 초조함이 몰려옵니다. 이 모든 감정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나면 더 이상 평온한 일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도 손주들의 웃음도 맛있는 식사도 모두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집착이 점점 깊어질수록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자괴감까지 몰려온다는 점입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책과 원망, 후회가 반복되면서 삶의 중심을 잃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면 몸의 건강도 따라 흔들립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가슴 통증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이 동반되며 병원에 가도 이상 없다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인연이든 오랜 과거의 인연이든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걸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인연에 특별한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감정에 빠지면 모든 상황을 왜곡하게 되고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을 유지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삶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노년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얽매여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평온한 삶은 결코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서 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에 사는 72세의 최할머니는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이 닿자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며 옛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미용실을 다니고 피부과 시술을 받고 핸드폰 문자 알림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별다른 감정 없이 가벼운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었고 결국 몇 달 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최할머니는 크게 낙담하여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 하나의 인연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후회를 입에 달고 사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2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자존감이 끝없이 무너집니다. 한때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졌던 자신이 어느새 한 사람의 눈치만 보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상대방의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 대답의 속도 하나에 마음이 출렁이고 상처받습니다. 스스로도 어이없을 만큼 감정이 휘청거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라는 자괴감이 쌓이고 결국은 자신을 작고 하찮은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이 전부 다 열등감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나보다 젊고 활기찬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괴로워집니다. 외모를 탓하고 나이를 탓하고 지난 세월을 원망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기분에 휩싸이며 더는 어떤 일도 의미 없어집니다. 이것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의 흔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용돈을 챙겨주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고 아픈 곳이 있어도 말도 못합니다. 혹여 부담스러워 떠날까봐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상대의 기분만 살핍니다. 그 순간부터는 인연이 아닌 굴레가 됩니다.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그저 집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자존감의 최후를 불러옵니다.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도 거리를 두기 시작해도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나댔나? 내가 재미없는가? 혹시 짜증났나?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본인의 소중함을 잊은 채 오로지 상대의 눈에 들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이쯤 되면 자신의 인생은 이미 사라지고 타인의 평가에 기대 살아가는 꼭두각시가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외로움과 공허함,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 늪은 빠져나오기 힘든 감정의 감옥입니다. 실제 사례로 대전의 69세 김 할아버지는 노래교실에서 만난 여성에게 푹 빠졌습니다. 처음엔 함께 노래 부르고 웃으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눴지만 어느 날부터 상대가 다른 사람과 웃으며 얘기하는 것만 봐도 불쾌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조금 뜸해지자 불안감이 폭발했고 자신의 외모와 나이를 탓하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늙어서 재미가 없겠지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었고 급기야 그 여성에게 선물 공세까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여성은 부담스러워요라는 문자 하나 남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그 길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지금은 다시 노래교실을 다니며 회복 중이지만 주변에서는 자존감 다 바닥나더니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다며 웃음을 짓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늙어도 자존감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자산입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현재를 즐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현재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머리는 과거에 고정되고 가슴은 상상 속의 미래에 매달리며 발밑에 있는 현실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의 햇살, 오늘의 바람, 오늘의 식사마저 의미를 잃어갑니다. 인연 하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곁에 있는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의 웃음도 손주의 장난스러운 재롱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 그 인연, 그 감정만이 마음을 점령합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오늘은 연락이 올까? 를 기다리는 삶은 잔인합니다. 그 사람의 SNS를 수십 번 확인하고 카톡의 상태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산책도, 오늘의 모임도, 오늘의 일상도 온통 그 사람이라는 그림자에 묻히게 됩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와도 같습니다. 틱탁거리는 소리는 나지만 시간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노년은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시기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를 인연 하나에 휘둘려버리면 남는 건 공허함뿐입니다. 오늘의 따뜻한 국물 한 술보다 오늘의 맑은 하늘 한 번 올려다보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에 빠진 사람은 그 당연한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매일이 지옥처럼 느껴집니다. TV를 틀어도 책을 읽어도 음악을 들어도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연락이 없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혹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라는 끝없는 의심과 상상으로 하루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 삶 자체가 고문이 됩니다. 가장 잔인한 건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마음이 딴 데 있으니 결국은 혼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건네는 말에도 무심하게 대답하고 가족이 웃으며 다가와도 시큰둥합니다. 그렇게 현재는 점점 무채색으로 변해가고 내 삶은 인연의 그늘 속에 서서히 말라갑니다. 실제 사례로 수원에 사는 67세박 여사는 동네 약국에서 자주 마주치던 약사와 가까워졌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지한 눈빛에 혹시 나에게 호감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는 매일같이 약국에 가서 무언가를 사야 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도 약국 먼저 들러야 해서라는 말로 미루기 일쑤였고 좋아하던 댄스 교실도 그 시간엔 혹시 그 사람을 놓칠까 봐 관뒀습니다. 결국 몇 달 뒤 그 약사는 이사 문제로 약국을 접었고 박 여사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놓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 버렸다는 게 후회되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그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습니다. 인연 하나의 현재를 잃어버린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결과는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호의조차도 오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저 예의로 건넨 인사도 혹시 날 좋아하나? 로 해석되고 웃으며 전한 안부도 날 생각하고 있었구나로 비틀어집니다. 결국 상대의 본심은 사라지고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왜곡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엔 기분 좋은 착각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확신이 되고 기대가 되고 욕심으로 변합니다.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하며 심지어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혼자만의 감정이 더 씌워져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감정은 점점 위험해집니다.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말에 의도를 부여하게 됩니다. 늦게 답장을 보내면 날 시험하는 건가? 말을 아끼면 이제 마음이 식은 건가? 연락을 안 하면 누굴 만나는 거지? 라는 상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상상의 나래는 현실을 덮어버리고 결국 상대방을 본연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마음속에 만들어진 허상만 남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왜곡된 감정을 기반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호의가 강요로 변하고 관심이 간섭으로 번지며 결국 관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상대는 당황하고 불쾌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착하는 쪽은 그 거리조차 왜 저러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로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감정은 병이 되고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찹니다. 왜곡된 진심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노년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집착이 개입하면 모든 관계는 일방적으로 흐르고 결국 외로움만 더 커집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진심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전주의 70세 윤 여사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남성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습니다. 책을 함께 추천해주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그 남성은 사실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여사는 자신에게만 특별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책 선택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조차 자신을 의식한 행동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윤 여사는 직접 우리 인연인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물었고 남성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후 그는 도서관 출입을 꺼리게 되었고 윤 여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그 사람이 날 농락한 거야 라며 분노했지만 사실 왜곡된 진심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우픈 추억이라며 이야기하지만 그녀는 그때 나 혼자 영화 찍고 있었더라는 말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상대의 진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인연은 영화처럼 시작해도 막장 드라마처럼 끝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연을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오랜 미련은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오랜 미련이 가슴속에서 골마가며 병이 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나아가 육체까지 무너뜨리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련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고 감정의 상처는 덧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삶은 현재를 외면하고 미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연에 매달리는 것은 마치 말라 죽은 꽃을 매일 물에 담그며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어리석은 행동과도 같습니다. 오랜 미련은 생각의 방향을 일그러뜨립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아직도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시선, 옛날의 사진 한 장이 눈물로 이어지고 가슴을 파고들며 숨을 쉬기조차 버겁게 만듭니다. 미련은 과거를 미화시키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던 순간도 그저 스쳐간 인연도 머릿속에선 찬란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장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미련이 점점 일상에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눈을 떠도 잠이 들어도 먹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정신이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마음 한구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만 붙잡고 삽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삶, 무기력한 하루하루가 반복되며 생기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놓는 것뿐인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도 미련에 빠진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넌 몰라서 그래, 우리는 남달랐어 라며 스스로를 더 깊은 감정 속에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미련은 고집으로 바뀌고 결국 삶을 왜곡하는 틀로 굳어집니다. 그 속에서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감정의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인생을 마비시킵니다. 미련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과거에 머물면서 현재의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새로운 만남도 새로운 기쁨도 사소한 즐거움도 미련이라는 감정에 눌려 시들어갑니다. 결국은 감정의 사슬에 묶인 채 혼자 앓고 혼자 울고 혼자 허무함에 몸을 떨게 됩니다. 그 인연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씩 다시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건 현실이 아닌 망상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은 서서히 자신을 집어삼키는 감정의 독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대구에 사는 74세 정할아버지는 30년 전 갑자기 떠난 아내의 친구를 잊지 못하고 매년 그녀의 생일에 케이크를 사들고 그녀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추억의 의미였지만 갈수록 그녀가 언제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갔던 음식점을 혼자 앉아 바라보며 언젠가는 올 거야 라는 말을 되뇌었고 어느 해부턴가는 그녀와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직접 상상하며 말까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정할아버지는 너희가 뭘 아냐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면역력이 약해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의사는 마음이 병이 되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최근엔 친구들 사이에서 로맨스 중독자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정할아버지는 이제는 그 사람 생각 안 해도 밥맛이 돌아라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오랜 미련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병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분 맞아요? 여보, 이제 나랑 평생 함께 할 거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했나? 늙어서의 재혼이 행복할 거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을 나누려 했지만 결국 재산 문제로 싸우고 병수발을 들며 지쳐가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으며 후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가 외로워 결혼했지만 막상 함께 살면서 더 큰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의 가족과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경제적 짐을 떠안으며 배우자가 아닌 간병인으로 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늦은 재혼이 설렘이 아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순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특히 늙어서 하는 재혼에서는 돈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사랑을 믿고 결혼했지만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가슴 따뜻한 로맨스를 기대했다가 차가운 현실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의지할 보험이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상대가 진짜 사랑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따뜻한 말과 다정한 행동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지갑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돈을 아끼지 말자고. 이렇게 시작된 돈 문제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빚을 숨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연금이 적거나 병원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결국 감당해야 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서 재혼했어. 이런 감동적인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당신 돈이 필요해서 재혼했어. 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앞서 현실을 보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와 배신감만 남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 가족은 갈라집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닙니다. 부모가 편히 지내길 바라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하면 아버지 정말 그 사람 믿어요? 재산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무시했다가 결국 자식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산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생전에 평온했던 가족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남은 가족은 싸움만 하다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아니, 부모님 재산이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묻는 자녀에게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은 젊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병원비도 생활비도 걱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밥을 해결해 주지 않고 감동적인 말들은 전기세 고지서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늙어서 재혼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돈 문제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모든 걸 잃고 눈물 흘리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70대 김 씨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고 연금까지 건드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돈 문제가 어딨어? 라는 말에 속아 모든 걸 내주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뿐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1년 만에 김 씨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상대는 점점 냉담해졌고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찾아와? 라는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기고 재산도 모두 날린 김 씨는 홀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믿었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 문제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모든 걸 잃고 후회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2번째는 늦은 나이에 이혼하면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갈등이 쌓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이혼. 하지만 늦은 나이에 하는 이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서로 갈 길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재산 문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혼자 살던 집이 공동재산으로 묶여버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반반 나누는 거 맞죠? 라고 상대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듭니다. 내 돈을 지키려 해도 법적으로 복잡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야 하며 긴 소송 과정 속에서 지쳐갑니다.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건강도 시간도 돈도 부족한 나이에 법정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악의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더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당신이 나 버리는 거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 협박처럼 들려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됩니다. 재혼을 반대하던 자녀들은 우리가 뭘 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라며 등을 돌립니다. 법적 절차가 길어지면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 했던 계획은 산산조각 납니다. 늦은 나이에 재혼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젊었을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내린 결정이 인생 마지막을 후회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의 끔찍한 현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73세 박 씨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상대가 시간이 지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다툼과 경제적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부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당신 돈, 나도 반은 가져야겠어. 라며 끝까지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반대할 때는 안 듣더니 이제 와서 후회하세요? 라는 냉정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몇 년을 끌어온 싸움 끝에 이혼을 했지만 남은 것은 지친 몸과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3번째는 간병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간병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희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끝없는 병수발과 희생만 강요됩니다. 간병인이 될 생각이 없었는데 결국 상대의 건강 문제를 떠안으며 고달픈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낼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건강이 악화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당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라는 말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 순간부터 배우자가 아니라 간병인이 되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약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화장실까지 부축해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자신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데 상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챙길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재혼 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남은 인생을 즐길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병원과 집만 오가게 됩니다. 여보, 나 오늘 너무 아파. 병원 좀 같이 가줄래? 라는 말이 일상이 되고 매일같이 병원 예약과 간호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점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반응뿐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하죠? 라는 말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고 하루하루가 끝없는 희생과 지침의 연속이 됩니다. 배우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환자를 돌볼 간병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재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짐을 떠안고 원치 않는 희생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의지하며 살고 싶었다면 상대방이 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결국 배우자가 아닌 간병인이 되어 쓸쓸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71세 최 씨는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보내고 싶어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배우자로서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 하루아침에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결혼 전까지 건강하다고 말했지만 숨겨진 병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병원비가 쏟아졌고 밤낮으로 병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여보, 다리 좀 주물러줘. 약도 챙겨줘. 처음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쳐갔습니다. 여행도 여유로운 노후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본인 선택이잖아요. 라는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최 씨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선택한 것이었고 원하던 배우자가 아닌 끝없는 책임 속에서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재혼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4번째는 상대방의 가족과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가족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기대했던 행복한 노후는커녕 끝없는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환영해 줄 거라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상대의 자녀들은 경계심을 갖고 바라봅니다. 우리 부모님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고 처음부터 벽을 세웁니다. 따뜻한 가족을 꿈꿨지만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위축될 뿐입니다. 가족 모임은 더 큰 스트레스입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상대의 자녀, 손주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과 차가운 시선만 느껴집니다. 함께 식사할 때도 아버지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입맛이 바뀌셨나 보네요. 라는 뼈있는 말을 듣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고 내 자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유산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보호하려 해도 자녀들은 우리 재산 건드리지 마세요. 라며 나를 세웁니다.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경계하며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재혼한 배우자는 가족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고립됩니다. 아버지가 저 사람 만나고 나서 우리랑 멀어졌다. 라는 말이 나오면 결국 배우자는 혼자가 됩니다. 가족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삶을 원했다면 재혼 후에는 그 평온함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가족과 억지로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불편함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재혼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74세 윤 씨는 늦은 나이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상대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윤 씨를 경계했습니다.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라는 차가운 말이 날아왔습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해도 어색한 분위기뿐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던 음식이 그립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관계를 맺으려 할수록 벽만 높아졌습니다. 결국 유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재산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며 자녀들이 반발했고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는 윤 씨를 감싸지 못했고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재혼은 가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불편함과 외로움을 만드는 선택이었습니다. 늙어 재혼하면 안 되는 끔찍한 5가지 이유 중 5번째는 상대방의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결심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것이 상대방의 재정 상태입니다.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상대가 재산이 넉넉하다고 믿고 결혼했는데 숨겨진 빚더미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서로의 경제적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빚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에게 말 못했는데 사실 빚이 좀 있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같이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됩니다. 평생 아껴 모은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안과 후회만 남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재혼한 후에야 카드 빚,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엄청난 빚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라면 그 빚은 고스란히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사랑을 믿고